안녕하세요, 최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성형외과 전문의 우리 이영민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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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콘텐츠는요, 특히나 여자분들이라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 가슴 수술, 보형물의 뭐 종류, 사이즈업,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가슴 수술이 특히나 여자들이 또 그렇게 만족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양쪽이 짝짝이인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사실 양쪽 모두 다 똑같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네. 보형물의 크기는 회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꽤 다양한 크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물론 미세한 조절은 좀 어렵지만은 네. 어느 정도 차이를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게다가 물론 진작만으로 한계를 뭐 설정하는 한계가 있지만은 네. 이제 가상 성형을 통한다면 보다 정확한 크기의 보형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 성형을 통해서 미리 또 예측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굉장히 좋다. 자, 그러면은 저 A컵인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사이즈가 어디까지 되는 거죠? 네, 다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컵 사이즈 기준으로 본인의 원하는 크기를 말씀들을 해주세요. 일단 컵 사이즈 기준은 가슴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가슴 밑선 둘레의 길이를 뺀 값으로 네.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A컵의 그 값이 10에서 12.5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다 천차만별이고요. 속옷 브랜드마다도 컵 사이즈 기준은 다 다르게 됩니다. 네. 또 같은 값이라도 이제 가슴의 모양에 따라서도 어울리는 컵 사이즈는 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채봤을 때 A컵 이상이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다르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C컵에서 D컵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A, B, C, D까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모유수유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많으세요. 네. 가능한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 일반 결혼을 하시고 육아까지 다 끝내시고 이제 상담을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슬기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모유수유 가능 여부를 상당히 여쭤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능합니다. 일단 보형물의 위치는 보통 근육하 혹은 근막하 혹은 유선조직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유선조직이나 유관을 손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특히 이제 근육하라든지 근막하로 이제 보형물을 넣게 되면 유선조직과의 접촉도 아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선 조직과 마찰이 없이 네. 신경 써서 넣을 수 있다는 포인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이제 보형물도 있지만 지방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또 같이 하는 하이브리드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네네. 경우인 거죠? 사실 대표적으로 가슴을 확대하는 방법은 이제 보형물을 이용하거나 자기 지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 모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각각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게 되는데 네. 일단 보형물을 말씀드리면 보형물은 아무래도 기성품이기 때문에 볼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률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네. 개인마다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드는 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그쵸.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기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또 촉감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생착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볼륨 유지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수술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따온 수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보형물로 원하는 볼륨을 만들어주고 네. 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는 자기 지방을 채취해서 이식하면 아무래도 모양과 촉감을 모두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양과 촉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까지. 네. 자, 그러면 이 수술하고 나서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참 기쁘지만 이 수술했을 때 네. 흉터에 대한 걱정도 많을 것 같고, 맞습니다. 어디를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 수술을 해야 흉터가 안 남을까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은 결과적으로 흉터가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도 아니면 수술 후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슴 수술은 보통 가슴 밑선 혹은 겨드랑이, 유륜 주변을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흉터는 아무래도 겨드랑이 부위 쪽에는 이제 주름이 많고 또 깊은 주름이 좀 많죠. 네. 또 그 중에 하나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가슴 밑선에서도 이제 정면에서 보이지는 않으실 거고요. 흉터 관리를 잘 하시면 이제 주름의 일부처럼 아예 얇은 선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흉터 관리를 잘하면 거의 사라질 수도 있지만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우리 나무를 숲에 숨겨라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깊은 정확해요. 주름으로 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시면 훨씬 더 티 안 나는 그 맞습니다. 느낌으로 수술을 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만의 특별한 수술도 약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좀 네. 알려주세요. 모든 가슴 수술을 어떤 나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공적인 가슴을 위해서는 원래 갖고 있는 가슴의 모양과 흉곽의 모양을 정확히 분석하는 게 먼저고요. 네. 또 거기에 따라서 근막하로 할지 근육하로 할지 혹은 이중평면법을 쓸지 아니면 또 밑선으로 할지 겨드랑이 할지를 정확하게 환자분에게 맞게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물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흉터를 줄이는 이제 저만의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네. 아무래도 특별히 제작한 기구를 통해서 네. 2.5에서 2.8cm 정도 길이 그 정도 남도록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수술하기도 하고 또 이 흉터가 좀 남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만의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서진성형외과에서 수술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 이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어떤 관리가 있죠? 네, 잘 아시다시피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제 버금가게 수술 관리도 굉장히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부터 특히 4주간, 첫 4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고주파 장비, 초음파 장비, 또 LED 장비를 이용해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개월째, 3개월째, 6개월째 어떻게 해야 하실지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지만 첫 한 달간은 그냥 가슴에 힘이 주는 상황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든다든지 팔을 높게 드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슴 근육에 힘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과격한 운동은 아무래도 가슴 보형물이 자리 잡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첫 3개월 이후로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확실히 상체 운동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수술이든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가슴 수술 경우에는 수술 전에 현재 가슴 상태에 맞는 보형물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요. 네. 또 다양한 케이스의 전후 사진을 미리 확인해 보시고 자기 결과 이렇게 나오겠구나 미리 오. 예측도 해 보시고 네. 또 수술 시에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수술 후에는 충분한 사후 관리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신다면 너무 걱정 없이 성공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한 이제 사전 분석을 통해서 맞습니다. 적절한 것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가슴 수술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꾸준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